오늘은 이게 최선이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물론 최전방에 무드릭, 그죠? 아니면 하베르츠. 이 선택이 옳았냐 안 옳았냐는 결국 안 나왔으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겠지만, 이 공격진은 원래 무드릭이 나오면 달랐었나요? 그죠? 무드릭이 나왔으면 뭐가 달랐었나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쿨리발리의 부상,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그냥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죠. 쿨리발리는 아예 부상으로 나갔고, 쿠쿠렐라가 들어오면서 치렐이 퇴장으로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쿨리발리의 부상 이후로 계속 무너져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파나하고 제임스가 고생이 많기는 많았지만 발베르데하고 이제 비니시우스가 들어오는 그것을 막기가 정말 어려웠다는 거. 정말 어려웠다는 거. 저는 제임스하고 포파나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임스 포파나도. 근데 비니시우스가 더 잘했다라는 거를 동의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잘했어요. 너무. 2분 때에 나왔던 펠릭스의 득점, 그러니까 득점 찬스, 밀리탕이 뒤에서 붙든 뭐하든 어쨌든, 그리고 스털링의 득점 찬스, 이 두 개가 정말 아쉬웠다라는 거. 마운트의 득점 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간격은 생각보다 울브스전 때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울브스전이 극악으로 나빴고 훨씬 괜찮았는데, 결국 여기 선택이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 공격수들의 득점력이 안 좋은 거 하나, 그리고 램파드의 선택, 이거 두 개가 다 아쉽다는 거 아닙니까? 마운트를 썼어야 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초반에 캉테가 좋았던 거에 비해서 결국 이제 레알이 초반에 뒷공간이 열리면서 잘하면 들어갈 뻔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자기 페이스로 넘어오면서 패스 성공률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첼시를 가둬놨거든요. 근데 카르바알이 한 요쯤 뛰었습니다. 카르바알이 중앙에서 카마빈가가 요쯤 뛰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둬놨던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뒷공간에 펠릭스하고 스털링이 날카로웠다면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왜냐면 가둬놨다가 뒤가 열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종종 뒷공간이 열리는 경기를 보면 공격들이 날카로워서 한두 번의 찬스를 넣어버리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가둬놓고 패다가. 근데 오늘 펠릭스하고 스털링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 게다가 롱볼로 이렇게 내줬잖아요. 쿨리발리든 엔조든 포파나든.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력으로만 졌다기보다는 피지컬에서도 진 느낌이에요. 상대의 공격도 대단하고, 미드필더도 캉테하고 엔조가 분발하기는 했지만 모드리치 크로스가 너무 잘했고, 수비수들도 나중에 리디거가 막는 것도 보면 수비수들마저도 저희가 더 괜찮잖아요. 심지어 교체 카드도 저쪽에 나요. 왜? 아센시오가 넣었으니까. 한계점이었던 것 같아요. 한계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경기력이 좋아요. 올 시즌 내내 잘했어 우리가. 근데 이 경기에서 만약에 부딪혀갖고 우리가 졌다면 분했을 것 같아요. 야, 이래도 안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이래도 안 되나? 했을 텐데, 우리가 원래 스쿼드적으로도 붕괴돼 있고 조직력으로도 붕괴돼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소통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벨링엄 링크 나는 거 좋고 오시멘 링크 나는 거 좋은데 왜 자꾸 우리 선수들이 망할 수밖에 없느냐. 8천억을 썼는데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쿤쿠도 그렇고 그 구스토도 그렇고, 이 감독이 정해지기 전에 선수를 먼저 찍어놓고 사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원들의 대부분이 쿨리발리든 포파나든 은쿤쿠도 마찬가지고요. 은쿤쿠도 그렇고 스털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원들은 투엘 감독 입맛에 맞춰서 사놓고 투엘을 잘랐어요. 그래서 포터 감독이 왔는데 펠릭스를 완전 영입하니 많이 그러는데 포터 감독도 잘렸단 말이에요. 무리뉴하고 무드릭하고 마두에케는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바디아실도 마찬가지죠. 뭔가 생각 없이 자꾸 선수를 사다 보면 당연히 망하겠죠. 엔조처럼 자기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면, 포파나처럼 이런 자원들이 아니라면 망하겠죠. 자연스럽게. 지금 벨링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나겔스만이 될지 엔리케가 될지 그 외의 감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벨링엄부터 사놓는다? 벨링엄이 좋은 자원이니까 쓸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강팀하고 할 때는요, 빨리 판단해야 돼요. 코바치치의 가장 큰 문제는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면 한두 번의 발베르데 보시면 알겠죠. 발베르데 모드리치 보면 정말 잠깐의 찬스에서 빨리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코바치치의 최대 단점은 페널티 박스 갔을 때 판단이 너무 흐려져요. 캉테는 또 다른데 판단이 너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바치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늘 강팀하고 싸울 때 이게 걸려요. 강팀하고 싸울 때. 약팀하고 싸울 때는 우리가 볼을 더 많이 쥐고 있잖아요. 볼을 많이 쥐고 있으니까 더 잘하는데, 강팀하고 싸울 때는 모드리치 같은 과들이 맞아요. 모드리치, 크로스, 벤제마 요런 과들.
일단 여기까지 가면은 잠깐 공 잡고 있어도 바로 태클이 들어와서 그걸 끊어버리고 있는데, 스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이 빨라야 돼요. 스털링도 펠릭스 들어갈 때, 2분의 펠릭스 들어갈 때 밀리탕 쫓아오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강팀들의 수비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레알 마드리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센 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센 클럽이죠. 제일 센 클럽인데,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첼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원을 너무 못 잡고 넘어가요. 중원을 너무 못 잡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측면을 살리고 싶어도 중앙을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못 잡고 가요. 일단 포파나하고 실바하고 쿨리발리 중에 하나가 끊었다 칩시다. 치면 엔조한테 줘요. 근데 엔조가 빨리 이렇게 줘야 돼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원에서 공이 안 돌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중원에서 공을 잡아놓고 이 뭐 치렐이나 제임스, 스털링, 펠릭스의 침투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엔조가 잡았으면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걷어내는 수준의 패스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침투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자원들이잖아요. 펠릭스하고 스털링이. 그러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원들한테 바로 넘겨주면 그냥 상대한테 공을 줘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서 끊기면 상대들은 아직까지 라인을 안 내렸잖아요. 문제는 공격 중이었잖아요. 끊기면 바로 역습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뒷공간이 열리죠. 그러니까 쿨리발리가 뛰다가 스프린트로 햄스트링인지 무릎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기서 공을 잡았죠? 공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라인을 올려야겠죠. 그죠? 제임스나 치렐하고 제임스는 많이 올라갈 거고 하나씩 올려봅시다. 일단 제임스하고 치렐은 여기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갔어요. 그 엔조는 공을 잡았으니까 이제 올려야 되는데 쿨리발리가 이제 여길 막겠다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포파나 어디 있죠? 포파나가 또 여길 막겠다고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바가 여기가 약점이든 여기가 약점이든 막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공을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드필더가. 우리가 위치를 하고 또 오프더볼 움직임이나 이런 걸 봐주려면 공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넘겨요. 근데 얘들이 지금 볼을 소유를 못하면 끊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로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쿨리발리가 부상 입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카르바라고 카마빈가가 굳이 내려가지 않아요. 왜냐면 뒷공간 안 열리니까 절대. 거기서 카마빈가가 잡아서 벤제마한테 주고, 맞지? 비니시우스한테 주고 벤제마가 넣은 거 아닙니까? 그치. 공을 빨리 주는 것과 공을 빨리빨리 주는 것과, 그러니까 패스 속도를 올려주는 것과 급하게 그냥 넘기는 건 되게 다른 건데 지금 첼시는 급하게 넘기고 있죠. 그냥. 그 또 단적인 예가 뭐냐면 공을 잡으면 뒤로 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원이 안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격이든 뭐 패스웍이든 뭐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든 뒤로 주잖아요. 뒤로. 속도는 그대로 죽겠죠. 속도는. 진짜 램파드야말로 제가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임시감독이에요. 그것도 2개월짜리 임시감독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램파드에게는. 그러니까 저는 포터로 쭉 가던가, 그럼 너 2월달에 자르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 그럼 2월에 자르든가. 예,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3월 잘 보내놓고 들어왔어요. 졌습니다. 아스톤 빌라전. 그럼 2월은 더 많이 졌거든요. 2월은 승리가 아예 없어요. 그럼 2월에 자르든가. 3월 보내고 시간 보낼 거 다 보냈잖아요. 2개월 남았어요. 딱. 램파드 들어와서 이제 2경기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뭐 새로운 감독들을 선임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나겔스만이나 엔리케나 뭐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 저는 램파드를 더 좋아하기는 해요. 포터 감독이 뭐가 있다고. 포터 감독보다 램파드를 더 좋아하는데, 램파드 감독을 왜 옹호하냐면 램파드에겐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2개월짜리 임시감독한테 뭘 기대해. 이 감독은 연임을 할 감독이 아니라잖아요. 이 감독한테 뭘 기대해. 5월달이면 나갈 감독이에요. 5월달. 우리가 챔스 결승으로 가지 않는 한 6월달엔 경기가 없잖아요. 5월달이면 나갈 감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3월달이 끝났을 때 그 얘기했습니다. 앙크니 그럼 4월달에 어떻게 해야 포터가 잘리나요? 이제는 자르면 안 되죠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 앙크니 포터 자르자면서요. 이러면 안 되죠. 아니 그럼 아니 왜 살려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아니 시즌 끝까지는 가야죠. 저는 시즌 끝까지는 갔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건 1월하고 2월이었고 명분이 있는 건 3월달을 보냈어요. 저는 프리시즌에는 잘라야 된다고 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지만 어쨌든 남은 개월 수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채우고 가야죠. 제가 화나는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 자른 이유는 나겔스만 때문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엔리케는 매물로 있었잖아요. 무적으로.
그러면 엔리케 때문에 잘랐으면 엔리케가 여름까지 갈 건지, 그러니까 여름에 선임을 원하는지, 빌트가 얘기한 대로 위약금은 얼마인지 물밑 작업으로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근데 알아봤는데 별로야. 램파드를 2월 달부터 노렸다고 합니다. 그럼 2월에 램파드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포터 감독으로 일단 시즌을 끝내든지. 그러니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즉흥적이지 말고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든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겔스만을 선임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난 2개월짜리 나겔스만 선임을 하겠다. 나겔스만 선임을 했어요. 그럼 할 말은 없지. 근데 나겔스만이 못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정식 감독이 됐잖아요, 나겔스만이. 엔리케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리케가 정식 감독이 됐어요. 못해. 어쩔 수 없죠. 포터는 못하고 있었던 게 맞으니까. 그런데 이 감독들이 여름까지 간대요. 그래서 여름에 뭐 7명이든 8명이든 7,000명이든 후보를 두고 싸운대요. 아니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포터로 시즌을 끝내든가. 물밑 작업은 포터로 못하나요? 물론 포터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램파드로 바꿨다 쳐요. 램파드 2월달부터 얘기 있었다며. 그럼 2월에 자르든지. 3월 잘 보내놓고 4월달로 넘어와서 갑자기 느닷없이 자른다? 2개월 남았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제 얘기는. 예를 들어 램파드가 투엘급이에요. 바이언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언도 투엘 선임했죠.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트래블을 하려는데 벌써 컵 하나는 떨어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바이언은 투엘을 선임했어요. 나겔스만보다 투엘은 좋은 감독입니다. 그죠? 그러면 램파드가 말고 진짜 임시 감독이지만 기깔난 감독이 없을 겁니다. 지구상에 없는데 그런 감독은 정식 감독이 되겠죠. 근데 그런 감독이 만약에 있었다고 치자고, A라는 감독이. 그 감독을 선임해갖고 임시적으로 맡기고 장기적인 감독으로 넘어가겠대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운영하겠다는데. 그런데 램파드 감독은 에버튼에서 경질되고 나서 휴식을 갖고 있는 감독이에요. 그죠? 이 감독을 선임했을 때 포터보다 나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투엘 감독의 경질부터 지금까지 이해되는 감독 문제에서는 이해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팀은 점점점 나락으로 가잖아요. 지금 뭐 하나 잘하는 선수도 없고 전술은 오락가락하고 성적은 뭐 당연히 떨어져야죠. 성적은 당연히 떨어져야지. 아니 선수들 오락가락하고 감독이 오락가락하고 구단 운영이 오락가락하는데 경기력은 잘 나온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와 근데 이런 시즌은 진짜 없었던 것 같긴 하다. 이런 시즌은 15, 16보다 더 힘들다 진짜. 제가 15, 16보다 힘들다는 얘기를 근래에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래에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15, 16보다 더 힘드네요. 뭔가 그때는 아자르 코스타가 좀 살아나주니까 후반기에 그런 건덕지라도 있었지. 올 시즌은 진짜 아무것도 없네. 네 좋습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에게 첼시가 패배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왜냐면 저도 뭐 리뷰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